지난 시간에 세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갑진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을사년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계묘년의 수생목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뿌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던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민년은 인중의 병화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희망 고문이 아주 문제였고, 계묘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진 모습처럼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을 키울 수가 있었고요. 좋게 얘기하자면 정서적인 교류가 깊어지는 때였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안 좋게 보자면 너무 깊게 들어간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공의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때이기도 하죠.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주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성적으로는 아닌 거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끊어내기도 쉽지 않고 잊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월급 주고 간섭이나 통제가 심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계묘년 하반기에 들어서 목이 천간에 올라오는 시기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갑진년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일단 정묘월이 되죠. 정묘월 같은 경우에 이때는 뭔가를 제대로 심었어야 되는 거죠. 뭘 심었어야 되느냐? 계묘년 하반기에 천간에 올랐던 갑을목을 제대로 선별해서 지지로 환경적으로 안착을 시켰어야 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하기까지 여러 편의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썸남 썸녀를 이때 봤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시점은 따로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정묘월에 뭔가를 제대로 결정을 했었어야 되고, 물론 이 무진월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선택을 잘해서 심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목을 골랐어야 되느냐? 수생목 없이도 잘 자랄 수 있는 목을 골랐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무진월의 흐름이 끊기니까, 수생목이라는 지원이 끊기니까 지원 없이도 잘 자랄 수 있는 목을 골라서 심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일간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남친을 만나더라도 재생관을 안 해줘도, 재생관이 필요 없는, 내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사람을 만났어야 된다는 거죠. 수생목이라는 지원 없어도 잘 클 수 있는 목을 골랐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중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목을 골라서 심었어야 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진월까지는 계묘년의 하반기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계묘년 하반기에 빠르게 뭔가 전환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갑진년 상반기의 이슈라고 한다면, 아직 덜 자란 갑목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다가 자빠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묘에서 한번 재신임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무진월에 어렵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월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불안한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이제 나무 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어 나오면 꽃 피는 것도 있고 안 피는 것도 있고, 꽃은 폈지만 열매가 열리는 것도 있고 열리지 않는 것도 있고, 잎만 무성한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성과를 본 게 있는 반면에 성과를 보지 못했던 면들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목이 제대로 성장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안 했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민 계묘의 모습이 상당히 의존적이었단 말이에요.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게 회사의 프로젝트라고 해도 그렇고 인간관계라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노력한다고 어떻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무리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오버를 하다가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신묘 같은 경우는 이 진토도 신금이라는 씨앗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미토도 이 간목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죠. 이게 다음이라는 기약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월에는 이제 자기별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한테 가장 편한 곳을 가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가장 편한 곳이라면 뭐예요? 좀 눈높이를 낮췄을 가능성이 높죠. 눈높이를 좀 낮춰서 나에게 가장 편한 회사라든지 나에게 편한 인간관계라든지 자기의 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게 이제 8월 달이었다. 신금에서 임수를 장생을 한다는 게 이 임수를 멀리 보내는 거거든요. 멀리 보낸다. 갑진년의 임수라는 게 문서의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약속, 그래서 장기할부 얘기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기할부, 계약 같은 것을 할 때가 이 8월이었다. 뭐 미래의 꿈들을 꿀 수 있는 때가 이제 8월이었는데, 이건 또 이제 병자월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거대한 꿈이었는데 막상 병자월 들어서서는 이게 그쵸? 때는 이게 이제 현실로 느껴지니까 이때 생각했던 그 원대한 꿈이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모습이 그렇고, 이제 개유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장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많이 정리가 됐을 수 있고요. 그랬던 개유월을 지나서 습술월에는 이 간목이 교체가 된다든지 이제 목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임신월과 개유월을 거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죠. 진중의 을목이 을해월에 등장을 하죠. 밀실에 갇혀있던 을목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쳐다볼수록 멀어지는 게 병화고, 자수는 아래로 깔리는 성분이기 때문에 병화와 자수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뜻은 바라면 바랄수록 왠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게 병자월이었고, 자 그렇게 정축월로 넘어오죠. 정축월로 넘어와서 이건 또 개유월하고 연결이 되죠. 개유월이 을사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는 꼭 의도해서 행동했던 건 아니지만 행동들로 인해서 정축월의 사건들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을사년의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참 중요한 한 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